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만 리 떨어진 것 같은 그 무거운 기분,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또 무슨 일로 다투셨습니까?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한마디 던진 말에 배우자가 버럭 화를 내고 당신도 참았던 말이 터져나오고 결국 하루 종일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셨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함,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 흘리셨을 그 순간을 저는 압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전생에 무슨 원수였나?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풀리지 않던 부부 사이의 매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의 진리가 당신의 결혼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갈등의 패턴, 그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인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갈등에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과 이토록 자주 부딪히며 살아갈까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젊은 시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항상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살아오며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집안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의견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참으면 좋아진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나이 들면 원숙해진다. 시간이 약이다. 하지만 참기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쌓이고 쌓인 말들이 어느 날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게 되고 배우자가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납니다. 이것은 참음의 결과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감정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내가 바뀌면 손해라는 교만함입니다. 싸울 때마다 내가 왜 바뀌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이 생각을 놓지 못하면 평생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니며 하물며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습관의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던 말투를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부모님이 싸우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란 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전생이라는 먼 과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과 패턴이 지금의 당신 부부 사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불평하는 습관, 배우자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 고마운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실수만 크게 보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의 진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경전 속 말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면 그 씨앗은 남편 마음에 심어집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도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도 당신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레방아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씨앗을 바꾸면 열매가 바뀝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다른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당신 부부의 남은 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어제 흐른 물과 오늘 흐르는 물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강바닥에 큰 바위가 박혀 있으면 물이 그 바위를 피해 돌아갑니다. 수천 년을 흘러도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당신 마음속 분노, 원망, 서운함이 바로 그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물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햇살의 비유입니다. 구름 낀 날에도 해는 떠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운 모습만 보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반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다시 햇살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자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물 한 방울씩 주면 시들었던 나무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당신이 오늘 배우자를 보는 눈을 바꾸면 내일 아침 건네는 첫 마디가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말을 하면 한 달 후 배우자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석 달을 지속하면 1년 후 당신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업의 힘입니다. 나쁜 업을 쌓을 수도 있고 좋은 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갈등의 업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습관 때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편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툽니다. 아침에 눈 뜨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과 만나 이토록 고통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았느냐?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깨끗한 물에서는 오히려 자라지 못한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진흙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는다. 당신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스승이다.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아라. 남편이 화를 낼 때 그 화에 맞서 싸우지 말고 왜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그 마음을 보아라. 분노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나 상처가 숨어 있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싸움이 대화로 바뀐다. 둘째, 과거를 붙잡지 말라. 10년 전, 20년 전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것은 썩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과 같다. 매일 새로운 아침이 온다. 어제의 분노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라. 매일 아침 눈 뜨면 새로 시작하라.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남편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잘못한 것은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남편이 밥을 먹었다면 당신이 차린 밥상을 먹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사랑이 된다. 여인이 고개를 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먼저 다가가면 남편은 더 큰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당신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이다.
남편이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경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남편도 결국 마음이 움직인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도 봄볕을 받으면 녹지 않느냐? 여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70이 되어서 변화하면 당신에게는 10년, 20년의 평화로운 세월이 남는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그 세월을 싸우며 보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고집을 원망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매일 아침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부부가 쌓아온 업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감사부터 떠올리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도 또 저 사람과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함께 깨어났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셨습니까? 이유 없이 답답하고 무거운 아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업의 씨앗이 잘못 심어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작은 실수만 해도 크게 보이고 좋은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모여 일생을 만든다. 오늘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며 혹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도 어젯밤 무사히 잠들었고 오늘 아침 또 깨어났구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진심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을 때, 억지로라도 한 가지 감사한 점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어서,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감사의 씨앗이 큰 사랑의 나무로 자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몇십 년을 원망과 불평으로 아침을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한 달만 시도해 보십시오. 30일 동안 아침마다 한 가지씩 감사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배우자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부부 싸움의 90%는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배우자가 말을 시작하면 벌써 마음속으로 또 저 소리야. 어차피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지 하며 방어막을 칩니다. 상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반박하고 끼어들고 자기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오해만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길이 보인다. 오늘부터 배우자가 말할 때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참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평생 끼어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낼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원한 것은 변명도 반박도 아니라 그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라고 하면 또 어디 아파? 가 아니라 그래.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물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궁금해 하십시오. 상대가 말을 이어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5분, 10분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50년 쌓인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 이 생각이 바로 업의 사슬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는 순간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는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유죄고 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내가 더 많이 참았는데, 과거의 계산서를 계속 들이대면 미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손을 맞잡는 것이다. 오늘 저녁 어제 다툰 일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여보, 어제는 내가 너무했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사과 연설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놀랄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하고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진짜 변화는 1달, 2달 후에 옵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낮추면 배우자도 결국 마음을 엽니다. 사과할 때 변명을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도. 는 사과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그냥 미안해 3글자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넷째, 오래도록 함께한 시간에 가치를 두세요.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가난을 이겨냈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늙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당신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밥 먹어도 TV만 봅니다. 대화는 밥 먹었어? 어디가? 정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업의 끈이 깊다는 뜻이다. 그 끈을 원망의 끈으로 만들 것인가, 사랑의 끈으로 만들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함께 사진첩을 펼쳐 보십시오.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웃으십시오.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지? 고생 많았지? 이런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래된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 배우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부모 되었고 어떻게 나이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십시오. 남은 세월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원수로 지낼 것입니까? 동료로 지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선함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일 10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팠을 때 간호해준 일, 힘들 때 위로해준 일,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한 세월. 분명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 선한 것이 보이고 악한 것을 찾으면 악한 것만 보인다.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모습, 손주 걱정하는 모습,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 덕분에 집안이 돌아가. 부끄럽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십시오. 말로 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배우자가 평생 당신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가 50년 쌓인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배우자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 얼굴이 화난 얼굴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얼굴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화난 얼굴이거나 무표정한 얼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런 얼굴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십시오. 주름진 그 얼굴에 새겨진 세월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늙었습니다. 함께 늙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눈 대화를 언제 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기억도 안 납니까? 오늘 밤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주 앉으십시오. 요즘 어때?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참으십시오.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옷 잘 어울려. 덕분에 편하게 지내. 이런 한마디면 됩니다. 부끄럽다고요? 지금 부끄러워서 못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더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먼저 말을 거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십시오. 상대가 놀라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둘째,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말하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잠들 때도 등을 돌리고 아무 말 없이 주무셨을 겁니다. 오늘 밤은 다르게 하십시오. 잘 자요 세 글자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내일 아침 먼저 일어나서 물 한 잔 준비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일어나면 물 여기 있어요 라고 건네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를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라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70세에 변화하면 당신에게는 10년, 15년, 어쩌면 20년의 평화로운 세월이 남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그 세월을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50년을 싸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심했지만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5세인 그 부부는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십니다. 10년의 평화를 얻으신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도 못 갑니다. 실수하고 다시 화내고 다시 후회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기를 추구하라.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오늘보다 내일 한 번 더 웃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아침 짜증을 냈다면 오늘 저녁은 다르게 하십시오. 오늘 사과하지 못했다면 내일 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는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자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좀 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도와줘. 친구에게 얘기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간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도 바뀌기 어려운 것처럼 상대도 어렵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분명히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대화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바꾸십시오. 상대가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 말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을 떠올리십시오. 젊은 시절, 중년 그리고 지금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늙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진심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아침을 맞이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배우자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일주일만 이렇게 사십시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매일 밤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 배우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석 달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번 웃는 것, 오늘 한 번 감사하는 것, 오늘 한 번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쌓이면 당신 부부의 남은 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무겁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따가 산책할까? 이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입니다.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집에 올 때 부부가 사이좋은 모습을 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아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바뀝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다면 전생의 업을 먼저 보십시오. 하지만 전생이란 먼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그제,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당신이 쌓아온 습관이 전생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 어딘가에서 변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지혜가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부부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